그럼 시험 응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응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형태예요. 학원에 등원해서 3층 테스트룸 전용 공간에서 시험 보는 방법, 또 하나는 집에서 학생 개별적인 PC를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응시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온라인 응시가 가능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처음 입학한 학생들은 좀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방금 얘기했던 대로 등원해서 3층 테스트룸에서 자습하면서 시험 응시하는 것, 온라인 학습 페이지에서 집이죠. 학부모 감독하에 시험 응시하는 형태. 자, 유행 과정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유행 코스 같은 경우에 자, 등원을 했어요. 학생이 등원한 경우가 있고 온라인으로 수업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유행 코스는 수업이 있는 날 시험이 배정되고 그 날이 지나면 시험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원칙이 있어요. 학생이 등원을 해서 수업을 받으면 유행 코스든 정규 코스든 등원한 날은 3층 테스트룸에서만 응시가 가능하고 온라인 응시가 안 돼요. 내가 등원할 거예요. 그러면 수업 전에 집에서 온라인으로 응시하고 학원에 올 수도 있지 않느냐. 막아놨습니다. 일부러. 어떤 상황을 벌일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등원하겠다고 딱 결정이 된 등원 수업 날은 온라인으로는 응시가 안 돼요. 어떤 형태로든. 자, 그거를 원칙으로 잡고 이 설명을 들어야 확실합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온라인 줌 수업을 신청했다고 쳐요. 또는 녹화 수업,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학원에 올 수가 없으니까 온라인이 수업 1부터 적용될 수가 있죠. 그런데 등원한 경우에는 당연히 등원하는 날은 어느 과정이든 유엔이든 정규반, 2회반이든 3회반이든 그날은 3층 테스트룸에서만 응시가 가능하다. 이렇게 일단은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등원했어요. 그럼 당연히 등원 수업을 하면 3층 테스트룸이죠. 자, 유행 코스는 시험 배정일이 지나면 통과 여부랑 상관없이 시험이 삭제되잖아요. 그러면 등원을 했다 그러면 그날 중으로 무조건 3층 테스트룸에서 어떻게든 시험을 보고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날서부터 온라인이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이 되면 유행 코스는 시험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데 줌이나 녹화 영상 수업을 선택해서 줌으로 수업에 들어왔어요. 그럼 그날은 온라인 학습 페이지에서 바로 시험이 응시가 가능하죠. 등원 수업이 아니니까 일단 요 정도로 구분을 할게요. 정규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원을 하면 그날은 3층 테스트룸에서 그날은 집에서 줌이나 녹화 수업을 해서 이 온라인으로 수업에 참여했다. 그러면 그날부터 수업일부터 당연히 온라인 응시가 가능하다. 이렇게 기준을 하는데 유엔과 정규반의 차이가 뭐죠? 유엔은 통과했던 안 했던 응시했던 안 했던 그 다음날이 되면 지워지죠. 정규반은요. 통과할 때까지 시험이 남아있죠. 자, 그러면 등원했어요. 등원한 날은 3층에서만 시험을 볼 수 있어요. 통과했습니다. 그럼 끝났죠. 통과했잖아요. 근데 통과를 못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는 수업 당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 다음 날부터는 3층에 와서 시험 응시도 가능하고 집에서 온라인도 가능하고 일단 배정 수업을 받은 날이 지나면 온라인이든 와서 하든 그거는 학생이 선택해서 하면 돼요. 근데 시험 배정과 시스템에서 제가 설명한 게 있었죠. 시험 배정 당일에 응시를 했을 때는 100점 만점으로 기준해서 평가가 되는데 배정일이 지나서 응시하면 8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가 된다. 일단 마이너스 20점이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등원한 날 저는 이 3층 테스트룸에서 너무 긴장감이 높아서 수업은 등원해서 정상적으로 듣겠지만 시험은 3층 테스트룸에서 안 보고 다음날이 돼서 정규반이에요. 다음날이 돼서 온라인으로 집에서 편하게 응시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학생은 그 다음날 만점을 받아도 80점 밖에는 평가를 못 받는 거죠. 이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시험이라는 게 본인이 자신있게 공부했다 그러면 당연히 등원해서 자신있게 보고 일단 2번까지는 볼 수 있잖아요. 2번까지는. 근데 가능한 한 어떻게 목표를 정하라고 했죠? 처음 딱 1번 보고 만점 받기. 이 정도까지 나중에는 올라가야겠지만 이 실력이 충분히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자, 등원했을 때, 등원하게 되면 유엔이든 정규반이든 그날 배정된 시험 그날 딱딱 통과시킨다. 그러면 뭐 복잡할 게 전혀 없어요. 통과를 못했다. 유엔 코스는 그대로 사라지는 거고, 정규반은 통과될 때까지 응시해야 되니까 그 다음날 온라인으로 응시해도 되고 집에서 학원에 와서 응시해도 되고, 단 배정일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20점의 간점을 떠안고 시작해야 된다는 것,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정상등원 3층 테스트룸에서 시험 응시하는 방법을 조금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3층 테스트룸의 구조하고 3층 테스트룸을 이용하는 어떤 기본적인 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3층의 전체가 테스트룸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3층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가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는 3시부터 10시 밤, 토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이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정규반은 일주일 내내 시험이 응시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밀린 시험을. 그래서 이 시간 내에서 뭐 다른 학원, 수학을 갈 거예요, 국어를 갈 거예요, 지나가면서 잠깐 들려서 시험 보고 가고 다 됩니다. 집에서 학생이 시험을 보는 것은 부모님이 옆에서 반드시 감독이 필요해요. 이 감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시다 그러면은 좀 귀찮아하고 힘들고 피곤하더라도 학원에 잠깐이라도 들려서 3층에서 정식으로 시험을 보고 통과시키게끔 그렇게 자꾸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엄마 아빠는 옆에서 지도가 안 되고 학생은 학원 가기 싫다 그러고, 그럼 너가 양심껏 시험 봐야 돼? 이렇게 맡겨놔 버리게 되면 학생이 실제로 자기 실력을 만들어 나가는지, 단지 눈앞에서 통과 안 되면 또 벌점이 들어가니까 통과만 시키려고 그냥 눈앞에서 요령껏 부정행위 하면서 교재 보면서 답안 작성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나가는지 이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부모님들이 다 직장을 갖고 계시더라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응시하기를 원하면 학생이 퇴근 후에 부모님이 지켜보는 앞에서 딱 시험만 보게끔, 혼자서 외워놓고 엄마 아빠가 늦게라도 퇴근해서 들어가면 15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15분 딱 시험 보고 통과시키자, 이렇게 학생이랑 얘기를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모든 시험 응시 시간은 15분이라고 이미 얘기를 해드렸죠. 문법 시험을 보든 단어 시험을 보든 15분이 주어져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볼 때도 15분이 딱 타이머가 켜져요. 그래서 15분이 되면 본인이 답안을 작성을 다 안 했어도 탁탁 하고 화면이 다 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이점이 3층 테스트룸을 이용을 할 때는 아무 때나 시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15분 간격이 딱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1시간은 각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3시부터 4시, 4시부터 5시, 5시부터 6시 1시간 단위로 15분, 30분, 45분 땡땡 이렇게 15분 단위로 딱 시작할 때 대기했다가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3층 테스트룸에서 지도 선생님이 충분히 안내를 해줄 거예요. 어떻게 시험 봐야 되는지를. 자, 이 시간을 맞춰야 된다는 것과 모든 시험은 응시 시간이 15분이 주어진다. 자, 하루에 응시할 수 있는 시험 개수 및 개수요. 응시 횟수의 제한이 있나요? 자, 시험 응시 개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저 오늘 지금 밀려있는 유엔 코스는 어차피 수업일날 3층에 왔어요. 어차피 하나밖에는 없죠. 수업 있는 날 시험 하나가 배정되고 그게 통과 안 됐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이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유엔 코스는 항상 한 개의 시험을 가지고 응시를 하는 거죠. 근데 정규반 같은 경우는 계속 밀려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미통과 시험은 계속 통과될 때까지 남아있는다. 그 다음 수업일에 또 시험 새롭게 배정되죠? 또 통과 못해요. 누적됐죠? 그 다음 수업에 또 배정된 시험 있죠? 또 통과 못해요. 또 누적되죠. 2개, 3개 쌓여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 충분히 공부해 와서요. 저 3개 다 시험 볼 거예요. 가능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충분히 공부해 갖고 와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험 응시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주의 드렸었죠. 본인이 수업이 있는 날 시험을 보고 있어요. 수업 시간 중에는 그 수업 시간이 겹쳐지는 응시 타임은 절대 응시할 수가 없다. 제가 시험이 많이 밀려서 이거를 한꺼번에 다 보고 싶어요. 근데 수업에 들어가면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수업은 안 들어가고 시험만 보고 싶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수업은 수업이에요. 수업 시간 중에는 본인이 수업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무단결석이 되겠죠. 인포에서 학생은 왔는데 수업이 없다 그러면은 찾겠죠. 근데 수업에 안 들어가겠다 그러면 무단결석이고 벌점 들어가요. 무조건. 자, 수업 시간과 겹쳐질 때는 절대로 시험에 응시가 안 됩니다. 기억하시고요. 일단 3개든 4개든 밀려있다. 정규반 코스 학생이. 그러면 모든 시험을 다 응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횟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써있죠. 형광펜 돼 있잖아요. 각 시험 회차별로 하루에 2번만 응시가 가능하다. 회차별로 2회, 3회, 4회가 밀려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회 2번, 2회 2번, 3회 2번 각각 회차별로 2번씩 볼 수 있다는 얘기고요. 다 2번씩 봤어요. 다 통과가 안 됐어요. 끝. 그러면 그 다음날이 돼서 또 2번씩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이 돼요. 2번까지만 볼 수 있다. 여기 지금 써있죠. 정규 코스 학생의 경우에는 밀린 시험이 여러 개 있을 때 각 회차별로 2번씩 응시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15분에 20회 단어 시험을 응시했어요. 3시 15분이라고 치죠. 4시 15분 20회 단어 시험 응시했어요. 미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다음 타임이 30분 타임이 이어질 거 아니에요. 곧바로 이어서 30분에 재응시가 된다? 안 됩니다. 왜죠? 2번을 볼 수 있는데 한 번 봤잖아요. 그 회차는. 그러면 나머지 딱 한 번만 더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회차는. 이 20회 단어 시험은 한 번만 더 볼 수 있죠. 여기서 미통과가 한 번 나왔으니까. 무슨 배짱으로 공부도 안 하고 바로 시험을 봐요? 그러면 통과가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최소한 한 타임은 건너뛰어야지 응시가 가능하다. 동일한 회차를 연속으로 응시는 안 돼요. 근데 15분에 20회 시험 봤어요. 미통과. 그럼 30분 이어서 21회. 그것도 밀려있기 때문에 21회를 봤어요. 그거는 돼요. 회차가 달라지면 연속으로 응시는 돼요. 근데 똑같은 회차의 시험을 연속으로 해서 시험을 응시는 할 수 없다는 것. 이거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요. 내가 미통과 됐는데 똑같은 시험을 바로 이어서는 볼 수가 없다. 근데 다른 회차 시험이면 연속으로 해서도 볼 수가 있다. 15분에 20회, 30분에 21회, 45분에 22회 이렇게는 볼 수 있다니까요. 회차가 다르면. 근데 똑같은 회차를 가지고 15분에 보고 30분에 보고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틀린 문제 정답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하면은 이건 온라인 학습 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단 제가 미통과 됐는데 뭐가 틀렸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다 맞은 것 같은데 이거 답을 확인할 수 있나요? 그거는 안 가르쳐 주죠. 당연히 통과한 시험 목록이라고 써 있죠. 온라인 학습 페이지에서 통과한 시험 목록을 클릭하면 뭐가 틀렸는지가 보여져요. 그 상태에서 혹시라도 만약에 정답이 오답이다, 철자가 틀렸던가 이런 어떤 상황에서 자기가 쓴 답이 정답인데 채점이 오류다, 그러면 인포에 얘기를 하거나 오류 건의 게시판에다 올리면은 저희가 바로 수정을 해줘요. 성적까지.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류가 나타나는 거는. 자, 이해가 됐나요? 기본적인 시스템인데, 그러면 3층 구조를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이죠? 3층을 가면
이렇게 출입구가 있고요. 복도가 있고 화장실이 있고 안쪽으로 들어가잖아요. 통로가 쭉 끝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구분이 돼 있는데 칸막이는 돼 있지만은 위가 뻥 뚫려 있는 구조. 그래서 구분만 해 놓은 거예요. 앞쪽이 CBT 테스트룸이고요. 뒤쪽이 자율학습, 자습 공간이에요. 뒤에서 자습하면서 공부하다가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 있는데 시작 시간부터 일찍 왔어요.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험 볼 상황이 되면 시험을 응시하고, 시험 볼 거는 없어요. 밀린 것도 없고 그날 시험 볼 것도 없고, 그런 상황이 만약에 있다면 그러면 그냥 자습하다가 수업에 들어가면 되고, 특히 고순회, 고등부 고순회 같은 경우는 시험 배정이 없거든요.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근데 학원은 일찍 왔어요. 그럼 여기서 자습하다가 수업 시간 맞춰가지고 강의실로 가면 되는 거죠. 나머지 학생들 시험 배정이 그날 있어요. 등원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만 시험을 볼 수가 있다고요. 등원한 날은 온라인으로 응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그 다음날이 돼야 온라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공부하고, 그리고 시험 응시를 여기서 하고, 여기는 항상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선생님의 지도를 따라야 되고, 여기 학생들이 시험 보잖아요. 계속 지켜보십니다. 이상한 자꾸 행동을 하지 말아요. 걸리면 반성문 탈락이란 거는 강제 탈락 규정이 있습니다. 부정행위도 반성문 적게 되고요. 2번 확인이 되면 학원 떠나야 돼요. 그리고 다시 입학할 수가 없어요. 쉽게 어디 컨닝 페이퍼 만들어서 부정행위 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는. 그리고 여기 지금 형광펜으로 되어 있는 거 요거 있죠. 신입생은 첫 수업일 날 여기 테스트룸 지도 선생님한테 일단은 찾아가야 돼요. 여기를 이용할 줄 어떻게 알아요?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해도 현장에 가서 CBT 볼 때는 이렇게 보고 이걸 주의하고, 자습 공간에선 이걸 주의하고, 이걸 설명을 현장에서 들어야 됩니다. 이거를 ST라고 해요. TRST. 이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서 저 신입생인데요, ST 받으러 왔어요. 그럼 선생님이 안내문 하나 주면서 설명을 쭉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자습도 가능하고 시험 응시도 가능하고, 이런 상황이라는 것 기억하기 바라고요. 아까 앞쪽에서 15분 단위로 등원했을 때 3층에서는 15분, 30분, 45분 땡땡, 15분 간격으로 응시가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공부를 하다가 앞쪽을 보면 이렇게 시계가 있어요. 학원 모든 공간, 강의실이든 대기 홀이든 3층 테스트룸이든 이 시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 시계가 좀 독특하죠. 위에 연두색으로 표시되는 게 현재 시간, 밑에 하늘색 현재 응시 타임이라고 보이죠. 요거는 카운트를 하고 있어요. 응시 타임이 딱딱딱딱 15분 타임별로. 그래서 한 1분 정도가 나오면 이게 깜빡 돼요. 대기하라는 뜻이죠. 그리고선 시간이 딱 되면 쫙 나와서 응시 대기를 해서 조용하게 착착착 빈자리에 순서대로 앉아서 시험 응시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학원 전체 이 시간이 통일돼 있어요. 통일돼 있습니다. 본인의 휴대폰 시간 갖고 시간을 볼 필요 없고요. 이 시간에 맞추세요. 이거는 시계가 아니라 모니터입니다. 학원의 모든 시간은 서버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똑같게 움직여요. 수업 타임별도 마찬가지고 이 응시 타임도 마찬가지고 똑같게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시스템을 짜졌기 때문에 학원에 갔을 때는 시간은 학원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 모니터의 시간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 복잡한 거 없죠. 자습 공간, 테스트룸 공간, 선생님, 지도 선생님. 첫 수업일날, 신입생은 첫 수업일날 지도 선생님한테서 꼭 TRST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모든 시간은 학원에 걸려있는 시계 모니터의 시간을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 자, 넘어가죠. 온라인 시험 응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가정에서 개별 PC로 응시를 하는 건데요. 자,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등원 수업하는 날에도 온라인 시험 응시가 되나요? 안 된다고 했죠. 등원 수업을 하는 학생은 그날은 수업 당일에는 온라인 시험 응시를 할 수가 없다. 꼭 기억하면 됩니다. 반드시 3층 테스트룸에서 응시해야 돼요. 정규과정 학생 수업 등원을 했습니다. 3층에서 응시했어요. 통과됐어요. 그럼 시험 끝났죠. 밀린 것도 없죠. 그날 배정된 시험 딱딱딱 통과하고 있으니까. 그럼
그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통과가 안 됐을 때,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는 온라인 시험이 응시가 가능해져요. 그런데 20점의 감점이 된다고 계속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기억 못하면 안 돼요. 근데 유행과정 학생은 어차피 수업 있는 날, 수업 날에만 시험이 응시가 된단 말이에요. 등원해서 3층에서 보든 줌으로 접속해서 뭐 온라인으로 보든 무조건 수업 당일에만 응시가 되는데, 등원했어요. 등원한 날은 온라인 못 본다고 했죠. 3층에서 무조건 시험 봐야 됩니다. 저 수업 끝나고 집에 가서 온라인으로 볼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게 허용된 적이 없다고요. 등원해서 수업을 받았으면 3층에서 반드시 시험 보고 가야 된다. 몇 번이요? 2번. 2번은 응시할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수업 전에 한 번, 수업 뒤에 한 번, 이렇게 봐도 되고, 수업 전에 2번을 봐도 되고, 수업 끝난 다음에 2번을 봐도 되고. 이해되셨죠? 그러면 온라인 수업, 줌이나 녹화 동영상에 참여한 학생은 어떻게 되나요? 수업 당일부터 당연히 온라인 시험 응시가 가능하죠. 학원에 못 왔잖아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학부모님이 옆에서 학생을 감독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인증번호를 부모님 휴대폰으로 전달되게끔 해놨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직장이거나 뭐 급한 일이 있어서 밖에 외부에 계시는 상황이다. 집에 계실 때 시험 보게 하세요. 시험 준비는 미리 해놓게 하고, 부모님이 집에 들어가서 지금 뭐 9시, 10시 이렇게 좀 늦게 들어오신다고 하더라도 시험 보는 시간은 15분밖에 안 걸리니까 집에 들어가서 바로 시험 볼 수 있게 반드시 부모님 지도 감독하에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학생들이 학습 자체가 망가질 수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 아이는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니다. 주소연 학원의 한 달 종합 성적이 몇 점이라 그랬죠? 만점이 1000점이라 그랬죠. 1000점을 넘기는 학생들도 코스마다 꽤 있다고 했죠. 그러면 거의 최상위 성적이거든요. 1000점이 넘어가는 학생들은. 그 학생들조차도 단어집을 보고 단어 시험을 볼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온라인 수업 때는. 부모님들은 아이가 1000점을 넘기고 1100점을 넘기고 하니까 당연히 너가 양심껏 하겠지, 이렇게 믿고 맡기는데, 학생들은 안 그렇다는 얘기를 솔직하게 할 때가 있어요. 이게 학생이 아직 어리잖아요. 고등학생이 만약 그 상황을 만든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공부하기 힘든 학생이고요. 근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같은 경우는 눈앞에서 공부를 성실하게 하고 있다 해도 힘들 때도 있고 꾀가 날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욕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안 하다가 한번 해봤더니 괜찮다, 이래서 힘들 때마다 계속 그걸 반복하게 되는, 이렇게 흐트러지는 학생들이 있다고요. 잘 천천대로 나가다가 한두 번 해보니까 괜찮아서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꾸 등원할 수 있는 날도 엄마 몸이 안 좋아, 나 온라인으로 할 거야, 오늘 줌으로 할래, 줌으로 하고 온라인으로 응시하면서 보고 베껴버리고 망가져버리는 거죠. 부모님들 꼭 기억하세요. 학생들도 스스로 기억하세요. 최대한 학원에 등원해서 수업을 받는 게 가장 좋다. 집에서 줌으로 하니까 편하기도 하고 집중도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왔다 갔다 시간 절약되니까 그 시간에 다른 걸 할 수 있어서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죠? 안 괜찮습니다. 그 아껴지는 시간에서 얻는 것보다 등원하지 않음으로써 집중도, 긴장감, 내가 여기에 이렇게 같이 공부한다는 어떤 소속감, 이런 어떤 상황들이 무너지는, 잃어버리는 게 더 많아요. 그러면서 자꾸 공부하는 게 느슨해져요. 뭔가 긴장감이 자꾸 풀어진다는 거죠. 굉장히 손실이 큰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최대한 등원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 3층에서 정식으로 지도 선생님이 보고 여러 명이 딱 같이 앉은 데서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하게끔 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 강조되고 있잖아요. 단어시험, 문법시험, 코스에 따라 영작시험도 배정이 되는데 학습지도는 필수라는 것. 그래서 충분히 이 부모님이 관심을 갖고 어떤 상황이 되는지를 갖다가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처음 신입생들 같은 경우는 학생이 준비한 시간이 있죠. 1시간을 공부했다, 2시간을 공부했다.
그럼 그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반드시. 충분히 기대했던 만큼 좋은 성적이 나오는지, 아예 통과조차 안 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지. 자, 공부를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빠요.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상담해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그런데 결과가 계속 나빠요. 이거는 학원에서 반드시 도와드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는 학원 측과 바로 상담을 신청해서 진행하기 바랍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나쁘면 학원과 상담. 열심히 안 해서 결과가 나쁘다. 이건 상담 없이 그냥 열심히 하게끔 해주시면 돼요. 방법이요? 단어시험 암기하는 방법, 문법 공부하는 방법 다 전달해 드린단 말이에요. 그 전달된 내용 그대로 성실하게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진행하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시험 응시 방법, 등원해서 3층에서 응시하는 방법, 집에서 온라인으로 응시하는 방법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요 내용 다시 한번 교환을 띄워서, 아니면은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한번 보지 말고 이해가 안 되셨으면은 다시 한번 빠르게 훑어가면서 보시면 이해가 금방 되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 시험 응시 방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